우리 사무국 듣고 있죠?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맞이하셨는데요.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대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미주 의원님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이를 잘 유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문일답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문일답은 본 의원도 처음이어서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 편하게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시간 제약은 있으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간명하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사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24년 12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네, 발령은 12월 1일이셨고 2일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검증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사후 검증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 보고서가 최초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는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업무계획서나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제출을 거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라고 했으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다 제출을 거부하고 결국은 변죽만 올리게 된 것이죠. 이미 채용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임기를 시작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공문서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면접 점수표,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검증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들이 온전히 제출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평소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구정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응해서 응당 제출해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제출하도록 저희가 권해왔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적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다선 의원님들도 계셔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정보 다 가리고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마킹을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적잖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 프린트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셨던데 나무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마킹을 다 해오셨어요. 그 공단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법률적 리스크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어떤 조항을 근거로 비식별화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제출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일반론적 말고요, 법률적으로요. 네, 법률적인 일반론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단되는 경우는 제출을 금하고 있는 법률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안번호 2020-08-125호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제청한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채용자료인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그 다음에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2020-08-125호에서 네.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이미 내려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해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의 검증회에서는 헌법 제17조를 들어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들어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이 불가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해석 예입니다. 공공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안건 심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위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감사 권한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여된 서류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피감기관으로서 마땅히 응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비식별화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특히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등록번호 같이 민감 정보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공단은 제대로 서류 제출을 안 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본청이 감사실에서 한 2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감사 실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수감하시겠지만 이때 자료들을 감사실에 비식별화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서 제출합니까? 아니면 원자료 그대로 제출합니까? 원자료 그대로 제출합니다. 원자료 그대로 감사받습니다. 그렇다면 구 본청에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구 의회에는 개인정보 사유로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구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네. 그다음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은 의원님의 말씀하신 구체적인 케이스를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이사장님, 위한 감사실에는 원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데 구 본청에는 제출하는데 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왜 최소한의 정보만 가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만 가리고 제출했어도 됐는데 비식별화해서 제출을 하냐고 제가 방금 질의한 겁니다. 본청에는 제출할 수 있지만 구의회에는 제출하기가 어렵습니까? 분명히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뚜렷하게 임원 이제 추천위원회나 말씀하셨습니다. 예. 면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정당하게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실 감사, 종합감사에는 원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데 구의회에는 제출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수의계약에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공시나 그리고 조달청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계약의 내용, 계약의 금액, 계약 업체에 대해서 나라장터가 올리고 아니라 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하는 올리고 겁니다. 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하기가 다만 어렵다는 말씀이신 구의회에 거죠? 제출하는 것은 그것도 제출하지만 계약자의 성명, 그다음에 계약자의 전화번호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식별 처리를 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건에도 비식별 처리해서 다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별 이제 응시자의 개인 정보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땡땡 그다음에 주민번호 비식별 처리, 전화번호 비식별 처리 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질문,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구청장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전임 이사장하고 구청장 권한대행 사이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그러니까 본부장 인선은 4월 신임 구청장 임기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문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임명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본부장 인선을 하셨어요. 구청장 뽑히고 나서 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잠시만 좀 시간. 이사장님이 네. 본부장을 선임하신 거니까요. 그건 첫 이사장님의 번째. 권한이니까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3, 7항에 의하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지체 없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안부의 공기업 인사운영 조직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사 공단은 소속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부적인 문건을 보았더니 일단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인사권자로 바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임명되실 때 현 본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류 면접과 면접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위원을 임명하고 나서 본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보훈 인사입니까? 저는 알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면접 안 보셨습니까? 면접은 봤지만 첫 번째 면접을 볼 때 상황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떨리는 마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사장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추천회가 있는 것이고 임원 추천회는 구의회, 구청, 이사회에서 인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선임하여서 임원 추천에서 자율적으로 선임을 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응시를 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응시하겠죠. 응시하라고 네. 권영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더 찍어 누르시는 거니까 안 되겠죠. 4월 구청장이 뽑히기도 전에 급하게 본부장을 선임하셨는데요. 이사장님, 본위원회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최소한 의회 검증 과정에서 온전히 공개되었더라면 이사장님이 본인을 뽑아준 심사위원을 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본부장에 임용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서류 제출의 거부나 비식별하라는 그 이유로 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며
공단 운영에 관련된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해관계 충돌을 감추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좀 전에 대구시 중구 사례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실명이 적시된 채점표를 제시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러면 2020년에 이사장님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대구의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본인을 뽑아준 면접 심사위원을 그 자리에 바로 본부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임용입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재차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도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문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공단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사기업이 아니에요. 올해만도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전출금만 해도 54억입니다. 자꾸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감추고 가리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구 본청과 동일한 기준을 지방의회가 못 가진다는 것에 본의원은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대구시 사례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그 실명이 거론된 채점표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그러면 대구시 사례 말고 혹시 끝까지, 다른 거는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끝까지 다 들으면 시간이 없어서요. 2023년 네. 108019 네. 창원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창원시 산하기관 보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건을 2023년 5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문을 보면 창원시 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 추천회 의원 구성에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 경력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성명을 제공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이것이 본인의 그 면접에 관여를 했던 심사위원을 본부장으로 인선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외람되지만 그것은 논리가 좀 다른 논리입니다. 제가 선임될 때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임원추천회가 구성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선임됐듯이 현 구선한 본부장도 임원추천회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고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굉장히 독립적인 변수고 네. 분명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채점표, 성명 제공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여기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나 구의회를 전혀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를 위해서 당연히 응당 제출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득이 저희가 제출하지 않고 비실명화해서 김땡땡, 이땡땡 그리고 경력사항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희의 그 취지를 10분 좀 해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공단은 계속해서 중요 정보를 가리고 감사의 권한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돼서 오겠네요. 법령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사장님. 지방의 자료 제출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관계 법령을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요. 지방의 서류 제출 요구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겁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직접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고 지시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번의 저온 플라즈마 도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 관련한 자료들을 보고하고 검토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신년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설치를 보류해라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취임 이후에 강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짧게나마 우리 구로 구민도 마찬가지시고 저온 플라즈마 기법, 이 기술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존에 그 약품을 통해서 염소 아비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전해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민과 그 신도림생활체육관은 전해셀 방식이지만 여전히 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 수질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약품으로 인한 공기질의 저하를 막을 수가 없는 점, 그 다음에 약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이 우려가 되었기에 전기작용을 통해서 비슷한 수질 그 작용을 하는 저온 플라즈마 기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죠? 수질 개선과 공기질 개선입니다. 양대 목적입니다. 저온 플라즈마는 약품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간명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님도 질의를 해야 돼요. 네. 이사장님. 간명하게만. 저온 플라즈마 기술은 멸균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플라즈마라는 이 기법은, 이 기술은 멸균을 위한 겁니다. 이 플라즈마 수질 정화 장치가 무려 7,7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7,860만 원의 계약을, 7,680만 원의 계약을 좀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장치인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자적 기술이고요. 특허 기술입니다. 기존 배관에 설치하는 거라서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는데요. 공단에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하면 수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수영장물을 교체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2년, 3년 만에 수영장물 교체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막대한 초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셨겠다라고 감안을 합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50+ 수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 관리 유지 비용이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1년에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설치 비용만, 이 제품 비용만 7,700만 원 정도니까 물 교체를 안 하고 몇 년을 써야지 이 비용이 회수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7천만 원이 넘는 이 제품을 우리 군은 수의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허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죠. 특허 기술을 가졌다는 건 좋은 건데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부도나거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온 플라즈마 사업은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 때 이미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예산 기획경제국을 거쳐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저는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의 그 결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저온 플라즈마는 핵심은 수질을 개선하는데 약을 덜 탄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안 타나요, 그러면? 현재 천왕생활체육관, 천왕 50+에서는 15대 85, 약 15, 플라즈마 85를 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는 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15는 타고 있습니다. 아예 안 탄다는 건 아닙니다. 호도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이 기술이 전임 이사장 업무보고시 이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파악하고 하셔라라고 해서 사업을 보류하기로 검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사장 지시사항을 통해서 강행을 하신 겁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기술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시죠. 양식장입니다. 아쿠아리움입니다. 보고 다 하셨을 테니까요. 이 부서에서 사업 보고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양식장 해수물에 사용하던 장치를 우리 구로 구민이 사용하는 수영장에 최초로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이점이 있을 테니까요.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확신하셨던 것이지요? 거듭해서 말씀을 올리면 수질 개선을 하는데 약품을 덜 쓰거나 약품을 안 쓰는 것입니다. 15대 85로 쓰는 사항은 도입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15%를 쓰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00% 플라즈마 사용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더 좋은 말씀을 장치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수질 개선을 하는데 네. 공기질이 현격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의원님께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네. 사용자 300여 명의 네.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현격히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서에서 제출한 저온 플라즈마 수처리 시스템 설치 후의 만족도 네. 조사 결과 분석 자료입니다. 말씀 잘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왜 다른 지자체는 이 좋은 걸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수질 개선과 탁도 개선, 유리 잔류 염소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설치 전에요, 평균 0.91이던 탁도가 0.13으로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탁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업장 수질 개선 다시 보겠습니다. 설치된 50플러스나 설치 안 된 구로구민이나 신도림 생활체육이나 탁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5월 22일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탁도의 개선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온 부서의 보고가 플라즈마 도입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을까? 왜 다른 데랑 탁도의 측정치가 대동소이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2월부터 수질 측정 기록지 받아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서 알겠다, 무릎을 쳤습니다. 탁도 수치 개선 된 바 없지만 보여지는 물은 확실히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눈따감도 줄어들었다는 이것도 있습니다. 그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4월에요. 50플러스 수영장 제대로 운영됐습니까? 천장 공사 때문에 일부 휴관했습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 천장하고 시설물 개선 공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영장 물 교체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용자 12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확실히 염소 냄새 약해지고 위생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있었어요. 설문지를 그렇게 해서 작성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 결과만으로 플라즈마 설치 이후 고객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물을 갈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 의원님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홍보하고 계세요. 선진국형이라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고객들에게 수영장 물을 교체했고 시야도 좋아졌고 소독약 냄새 없어지는 거, 물 교체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이걸 이용 구민들에게 플라즈마의 효과라고 호도하는 거, 이렇게 홍보하는 건 정보의 왜곡이나 거짓 정보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설문지 서베이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다중시설 이용물 규칙에 대해서 공기질 기준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총유기 화합물입니다. 이사장님, 정량적으로도 저희가 정량적으로도 구로나 신도림에 비해서 당연히 일산화탄소는 유입이 되면 안 되니까 일산화탄소 자, 수치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사장님은 세 이 자리에 수치는 나오시면서 그 현격하게 어떤 것도 하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아마 자료도 준비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올바로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문도 객관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탁을 포름알데히드, 드리면 그다음에 총유기 화합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그 자료도 이사장님,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허가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 모든 질의 시간을 점유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핵심 행정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홍보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해서. 문제는 우리 구로구 관내 주요 체육시설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좋은 기술 도입하는 거 본 의원도 이견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쓰이는 기술, 우리 구로 구민이 이용하시는 시설, 입에 들어가는 물,
건강에 관련된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기계를 통과하면서 멸균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처리된 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분야의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취합해야겠지만 경제적 효과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수질 개선의 효과도 다른 지자체 수영장에서 입증된 바 없는 기술을 왜 구로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확산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자, 기사에 나온 대로 앞으로 이 플라즈마 기술 계속해서 확대 적용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올리면 그 동일한 수질의 훨씬 더 나은 공기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아까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훨씬 사람 몸에 닿는 수술기구의 소독도 플라즈마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아닌 건 아닌 거고 수용하실 건 겸허히 수용하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의원의 질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태도로 임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 조항을 받아봤는데 비고란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고객들이 객관식 설문 문항 말고 비고란에 주관식으로 작성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50 플러스 수영장 샤워실 공사 이후에 배수 안 된다. 수영장 부유물 관리가 안 된다. 바닥에 곰팡이, 얼룩, 머리카락 많다. 이런 민원들이 비고란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입증이 더 필요한 플라즈마 도입 확대보다는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이 불편 민원 해소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큰일 났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단만 확인하죠. 공단 체육시설인데요. 공단 체육시설 이용 현황 보니까 공단 일부 직원들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50% 감면 받고 있다는 사실 본 의원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만 간단하게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3년 6월에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도입한 것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문제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개인된 의견이지만 외람되지만 일종의 그 직원들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했지만 말씀하신다시피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는 1대1 문답이 이사장님이 제 발언 시간을 점용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됐던 것도 다 하지 못하고 기획경제국장한테 질의를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임 이사장을 탓하고 싶으시면 절대로 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임 이사장이 2023년에 결정한 것은 기존에 공단 직원 본인과 직계 비속 그 가족까지 했던 것을 공단 직원으로 한정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전임 이사장이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는 호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우린 이 자리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직원들이 구로 구민들은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다자녀가거나 수급자나 입증을 받아서 체육시설 감면을 받는데 구로구청 공무원들도 공단 위탁 체육시설에 감면 조항이 없는데 공단 직원들만 암암리에 이 혜택, 특혜를 누려왔던 겁니다. 특히 8시에서 8시 50분 프로그램 이용하는 직원도 있어요. 업무가 9시부터인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기대했던 답변은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이득에 관련한 사항은 없는지 공직기강을 어떻게 잘 마련할 수 있는지 하겠다는 걸 기대했지만 이사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초지일관 이 40분 내내 저의 발언을 점용하시고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용 요금 현실화
직무수행 계획서나 25년 세부 업무 계획서를 보면 이사장님 이용 요금 현실화 세입을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정글아이 단체 대관 비용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부정주차 요금 뭐 3만 6천 원으로 현실화하겠다. 단속하겠다라는 겁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건 세입을 확충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명목하에 구로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이런 내부 기강이나 내부 공직 기강이 확립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임원회의를 거치시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서 구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이용하지 제가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공직 기간에 8시 대해서는 50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이 업무 시간이 9시, 9시부터인데 6시인 직원도 그러면 있고, 저거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예 9시, 6시인 직원도 있고 이사장님 괜찮으시죠? 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구정질문 1문 1답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의원이 최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허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의원의 발언 시간을 다 저렇게 점용을 하고 모든 것 하나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반박되는 자료를 보여줬음에도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공단에서 제출되는 자료들이 그렇게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이 지적됐으면 개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로구민의 공복입니다.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업과 공기업 혼동해서도 안 되고 공공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생활이라는 휘장을 감아서 감시와 견제의 눈을 피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구로구민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명정대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문 1답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구의회와 감사 권한 그리고 자료 제출,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